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계 법규. 이 부동산 관계 법규가 전체적으로 40문제가 나오죠. 물론 1차 감이고요.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1차에서 같이 치게 되는데 회계학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난이도가 좀 높아서 출제 수준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규 쪽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1차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6문제 나옵니다. 16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8문제. 자, 그 다음 국유재산법에서는 4문제. 건축법에서 4문제. 지적 분야에서 4문제. 등기 쪽에서 4문제. 자, 이렇게 해서 4문제씩 나오는 게 또 16문제 나와요. 자, 그럼 여기 24문제 하고 이렇게 하면 40문제가 돼요. 총. 지적과 등기 이쪽은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면 비교적 수월한 자리고요. 건축법은 분량이 많습니다. 건축법은 분량이 많은데 혹 한 문제 정도는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아두는 게 좋겠고, 국유재산법도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법 자체가 아닙니다. 비교적 수월한 지문이니까. 지가공시 감정평가는 2차 시험에도 치니까 반드시 다 맞춰야 되겠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국토법이라는 거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가 가장 많으면서도 출제 문항수도 가장 많이 나와요. 16문제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했던 법 조문들을 상세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국토법에서 어렵게 나오면 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까지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출제위원들이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점수를 적게 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게 점수를 퍽퍽 퍼주고자 시험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좀 점수 못 맞히게 문제를 못 맞히게 할까 하는 것이 또 출제위원회 의무입니다. 뭐 그건 자기 소관이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감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무슨 법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시험 칠 자격조차 없다. 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등기법 거의 순서대로 내고 있습니다. 번호도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대로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국토법도 이 부관법도 부동산 관계 법규도 법 조문과 물론 판례 있으면 판례까지 봐야 되고요. 그러나 법 조문을 정확히 봐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조금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이 공법은 법이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문제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한 3회 정도 문제, 23, 24, 25호, 지금 25회죠. 이런 정도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기본서 안에서 좀 상세히 봐두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요령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난 뒤에는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나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행정처분에 앞서서 반드시 청문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 청문은 반드시 사전에 하는 겁니다. 사전 청문입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중요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봐야 되죠. 개발행위 취소는 청문 대상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취소도 마찬가지.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도 청문 대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해놓고 그것을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청문 사유입니다.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청문 조항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이 지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하고 법령 다릅니다. 법령 이렇게 하면 법률과 법령상 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상하고 법령상하고 반드시 구분하고 일단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포함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 시행규칙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일종 제1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 자, 이거는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따로 별표로 21가지나 정해놨습니다. 그 도표를 우리 교재 속에서 봐야만 돼요. 자, 여기서 답은 아파트입니다. 나머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예. 자, 그다음 3번 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상한을 비교한 것을 옳은 것. 상한선. 개별조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별조례는 이 법률 범위 안에서 또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는 못 정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고려하지 않고 법령 기준으로 건폐율 상한선 비교한 것이다. 옳은 거. 자, 준공업지역은 70입니다. 준주거지역도 70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벌써 다 틀렸죠. 같다라고 해야 돼. 같다. 예.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같아요. 70%. 70%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입니다. 50%.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입니다. 60%. 자, 그래서 여기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고요. 상한선 70이 많죠. 그 다음 60, 그 다음 50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났네요. 이게 3종으로 고쳐서 봐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는 3종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50%입니다. 2종 2종 낼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70%서 같습니다. 건폐율. 그 다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상한선이 60%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입니다. 3종입니다. 이거 오타난 겁니다. 지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가끔 출제되기도 하지만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 중에 도시기본계획이 가끔 출제되기도 하지만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이 국토법의 핵심 사항이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서두에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가끔 출제됩니다. 한 문제 정도, 두 문제도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문제씩 정도 거론할 수 있다. 자, 광역도시계획과는 설명을 옳은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이거는 생략돼야 됩니다.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람 전부 다 틀렸죠.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입니다. 또는 도지사, 시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 도지사,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자,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2년이 지날 때까지가 아니고요. 3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다.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승인 신청을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3번 보시면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건 맞죠.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승인 신청이 없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시장과 그리고 시도지사 구분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이 없으면 바로 위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라는 거. 자, 그다음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직접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자, 5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렇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네요. 걸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아니고요. 자연취락지구 안에 주민 편익과 복지 정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요. 이건 법 조문 안에 있는 시행령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해 버렸습니다. 주차장 설치, 하수처리 시설 설치, 재해 방지 시설 개량, 주택 신축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이 자연취락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아주 수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 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행령을 이렇게 바로 내버렸다. 5번이 정답.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자, 그다음 6번. 이 부동산 공법은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 자체를 봐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무작정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자연취락지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등의 정비, 그다음 어린이 놀이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등의 설치 정비, 주차장 설치 정비,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 시설 등 설치 개량,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개량,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개량, 재해 방지 시설. 자, 그다음 주택의 신축 개량입니다. 신축 개량. 자, 이것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법 조문을 봐야 되는 자리예요. 자, 그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하여 옳게 연결된 거.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저층 중심의 경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저층 주택 중심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 이 말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용도 지역별로 그 내용을 숙지를 해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하고 이것을 지원한 일부 상업기능도 들어가는데 공업기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무기능이 들어가요. 업무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준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대시가 빠졌네요.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곳은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중입니다. 중공업지역. 그래서 준자가 틀렸죠. 그 다음 도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건 자연 녹지 지역이 아니고요.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자, 용도 지역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시험 나온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연 녹지라는 것은 그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내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보존 녹지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개발한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자연 녹지가 아니라 이건 보존 녹지 지역이다. 자연 녹지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현재 2번이 답입니다. 용도 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바로 낼 수도 있고요. 용도 지역의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국토법의 핵심이 용도 지역이죠, 사실은. 건폐율과 용적률. 물론 뭐 개발행 허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 부분도 있고요. 자, 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1000제곱미터 대지 중 4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이 완화가 되거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이 완화되는데 완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출제를 했습니다. 당해 대지 및 공공시설 제공 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100%다. 상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 공식이 제가 여러분 한번 들어드리면 용적률 공식이 이때 완화되는 용적률 공식이 자, 이러합니다. 첫째, 100%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괄호 1.5 곱하기 공공시설로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400입니다. 그리고 100% 제공하는 면적의 100% 용적률. 자, 그 다음 이것을 제공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600. 자, 이게 이제 공식이 되는데요. (1.5) 곱하기 400% 하게 되면 이게 600%가 되죠. 600%. 이 나누기 또 60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100%가 됩니다. 100%가 돼요. 100%가 되니까 앞에 있는 100%와 뒤에 있는 100%를 합하면 총 200%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200%가 돼요. 이 공식이 처음 나온 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죠.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항상 출제되다가 도시 기본 계획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거 찾아라. 토지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모두 찾아라 했습니다. 에너지 전략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범죄 예방 부분도 시행령에 들어갑니다. 경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도시 기본 계획 내용. 도시기본 계획 내용보다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어쨌든 그 기본 내용들, 도시기본 내용, 도시관리 계획 내용 숙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도로, 공원, 자, 이 도로 공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학교도 들어갑니다. 다만 이때 학교 중에서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교는 제외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대학입니다. 과거에도 이게 한번 출제됐는데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된다. 이것 이외에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이 수도와 그리고 하수도 5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 4번에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한 경우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기타 들어갑니다. 네, 학교는 대학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은 아니다. 자, 그다음 10번.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것인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즉 필요적 지정 항목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자리는 면적의 수치가 나옵니다. 항상 수치가 되어 있다는. 자, 보시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 지역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자, 수치가 나오죠. 자, 그다음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인 경우입니다. 30만 숫자가 나오죠. 도시지역 체계적인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인 지역 역시 수치가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역시 수치가 나오죠. 해서 2, 3, 4, 5번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자리고요. 1번의 경우가 지정할 수 있는 자리예요. 1번의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예. 자, 그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 이내 수립해야 됩니다. 예, 옳습니다. 2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3번 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 담보를 위하여 이행보증금 예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자 제외됩니다. 누가 제외되는가?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도망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그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 이들은 쉽게 말해서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도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일반 사업 시행자는 예치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국가가 다시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예치하게 하는 겁니다. 취지만 알면 알 수 있는 것이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입니다. 자, 그다음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인접한 토지를 인접 토지는 수용을 못하고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출제 많이 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수용을 못합니다. 사업 착수 예정일의 변경을 내용을 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착수 예정일 변경은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재량 조항입니다. 자, 그다음 1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의 수립, 변경 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을 찾아라. 공청회가 들어가는 간단하죠.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때 수립할 때 공청회가 들어갑니다. 관리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관리계획에는 공청회 제도가 없습니다. 자, 뭐 아주 간단한 것인데 뭐 거창한 문제처럼 낸 겁니다. 기업과 뒤것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다음 1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선매제도죠. 선매제도. 1번이 답입니다. 자, 이 정도는 점수를 지금 주고 있네요. 쉽게. 자, 그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 관리 방안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출제를 했네요. 예. 성장 관리 방안 옳지 않은 것. 성장 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하는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틀렸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물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제 특별자치시가 됐죠.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립한다라는 것도 틀렸죠. 수립할 수 있다는 거. 수립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한다라는 말 가지고 티잡을 건 아닌데 주체가 틀렸다는 거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 그다음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고시하고 일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차 조항이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 개발 행위할 때는 심의 거칠 필요가 없다. 성장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할 수 있는가 하면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1번이 틀린 겁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 자, 비용 부담이 한 4, 5년 전에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한다. 사업을 자치단체가 한다. 자치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이게 시행자 부담 원칙이라 하는 겁니다. 시행자 부담 원칙 맞습니다. 그다음 국토부 장관은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지 이익 받는 시도가 있으면 사업에 소요된 비용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비용 일부를 이익 받는 시도지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행정청은 부담시킬 수 있는데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자, 이게 또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옳은 표현이고요. 3번, 4번 보겠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나왔네요. 행정청 아닌 자가 시행하는 시설 사업으로 공공시설 관리자가 현지 이익 받았을 때 이때 시행자는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 일부를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청 아닌 자는 부담시키지 못한다 금방 했는데요. 3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것은 하나의 푸는 방법이에요. 이 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는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팁이죠. 자, 3번이 답이에요. 자,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드는 비용은 비용 50% 이하 범위 안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행정청이 시행할 때는 50% 이하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조 융자할 수 있는데 행정청 아닌 자가 할 때는 50%까지 보조 융자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3분의 1 이하 범위입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시행하는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소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퍼센트 같은 것도 이렇게 주체에 따라 달라지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6번 보겠습니다. 국토법의 16번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네. 자, 앞에서 용도지역 계속 나왔죠. 이제는 이제 용도구역이죠. 네. 옳은 거 찾아라.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 지역은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 아닙니다. 자, 이게 틀린 것이죠.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자, 2번 국방부 장관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이 용도 구역에 관한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여러 번 출제된 것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3번 지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틀린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획은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틀린 것이죠. 자, 그다음 4번 시가화 조정 구역의 시가화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다 틀렸죠. 10년 이상 20년 이내다 틀렸죠.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틀렸고요. 5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효조항.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은 17번 이하 보겠습니다. 이 1번부터 16번까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출 문제들입니다.